대한민국의 현재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이제 100%를 넘어서고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. 그리고 7월 들어서도 2조 2천억이 늘었고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만 해도 10조가 늘었습니다. 이제 이 대출에 대한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뭐 7월 들어서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2조 2천억이 는 건 스트레스 DSR 2차 시행하기 전에 서둘러서 미리 땡겨서 대출을 받자라고 하는 수요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라고 하는데, 좀 특수항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2조가 늘었다라는 건 단순 계산하면 그래 7월 30일 한 달 다 채우면 15조가 느는 셈인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.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라는 것, 그리고 이 가계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내관이 돼서 신용등급 하락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신용등급 하락이 뭡니까? 국가 신용등급 하락. 1997년에 IMF 경제위기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. 뭐 신용등급 하락이 그냥 등급 하락됐으니까 뭐 대출이자 조금 더 물면 되지,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그 모양까지 갔나,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, 뭐 많은 우려, 많은 염려,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국이 지금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언론 뉴스 보면요, 3억 올라도 산다,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, 집 안 사가지고 벼락거지 될래, 뭐 온갖 언어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입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렇게 지파리 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? 그냥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죽을 때까지 뜯어먹겠다라고 하는 수작인 겁니다. 그런 개수작이죠.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참 미친 거죠. 그런 그 건설사 시행사, 그리고 언론,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, 유튜브라고 하는 놈들, 얼마나 많은 놈들이 총동원된 대국민 사기극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. 이제 건설사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3%밖에 안 되는데 이제 빚내 가지고 다 빚으로 땡겨 가지고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부동산 PF가 연체가 심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정부에게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, 그 사주는 것도 원가가 아니라 왕창 비싸게 사달라고 얘기합니다. 이런 개쓰레기 개막장 이제 사업이 어딨냐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정상이냐라는, 이런 비정상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최상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놈,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놈이 저지르는 폐륜입니다. 폐륜.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. 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까 라고 생각하면 겁이 많이 납니다. 저놈들이 저 정도 뭐 100조 120조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붓겠다라고 작정하는 놈들인데,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탕진할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. 저런 최상목 같은 인간들을, 그 경제적인 매국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냐라는 겁니다. 이미 지금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있고 서민들 증세만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. 어느 누구라도 저런 짓거리를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어를 해야 되는데, 과연 제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나. 앞에서는 나쁜 놈들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뭐 쑥덕덕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.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언론에도 그냥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가족 극단적인 선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,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, 지금 거의 무정부구나,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지랄을 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고 국민들, 서민들, 보통의 사람들의 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,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. 철저히 가진 자들 편에 서서 부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니까요. 이게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향한 그런 원방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. 왜겠습니까? 먹고 살기 힘들어서인 겁니다. 뭔가가 상황이 지금 뒤틀어지고 있고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. 앞으로도 그 분노의 목소리는 더 커져갈 것 같고, 참 이래저래 뭐
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바로 잡혀야 될 텐데 참 하는 짓거리들이 화가 나죠. 앞으로도 좀 제발 좀 쓰레기 같은 것들은 좀 뽑지 않아야 될 텐데, 그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전라권의 민주당, 대구와 부산권의 국민의힘, 너무 지역이 그 일당을 너무 이렇게 지지하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거죠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그 지역의 변화나 발전이나 희망이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반대로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부동산 PF에 120조니 140조니 쏟아붓고 나면 그 세금 전부 다 서민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담배값이 만원 되고 소주값 만원 되고 그냥 국민연금 이제 2배로 내야 되고 이제 전기세 수도세 더블 되는 거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런 상황들이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. 우리는 언제쯤 좀 나아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까요? 부동산이나 주식에 계속 저렇게 분위기 몰이 해가지고 빚내금 조정하는 저런 짓거리들이 좀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긴 하려나 참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언제든 좀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아지는 시간들이 오긴 할까 안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나라 꼴이 지금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시국에 빚까지 내면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겁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는 거 무서워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죠.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사력 있게 지내고 걱정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빚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,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,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성실하게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또 빚내고 또 빚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참 두려워하고 참 염려하고 참 걱정스러운 게 지금의 시국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인데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는 정부를 보면서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.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될 정부가 되려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이상입니다.